윤석열의 지지율 떨어지는 건 무섭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금요일 날 나온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갤럽은 어떨 때는 희한한 경우 구조가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여론조사이기도 해요. 갤럽이.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가장 낮은 곳이 갤럽이기도 해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4월 달 그 재보궐선거 참패했을 때 민주당을 4월 3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여론조사에 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30까지 붙었던 이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러다가 계속 붙다가 안 붙다가를 계속 반복하다가 지금 33대 28 이게 국민의 힘이 여론조사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준석이 당선된 지 지금 한두 달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제1야당 대표가 36살의 대표가 된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거예요. 뭔가 막 기대가 되잖아요. 젊은 대표가 막 실제로도 되면. 약간 올라갔고. 근데 그 모든 컨벤션 효과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저쪽 세력들의 문제인데요. 여론조사에서 그쪽 1위로 나오는 사람이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 거랑 국민의힘 지지율이랑 연관이 있다고 봐요. 서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아직 입당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윤석열이면 정권 교체를 시킬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좀 모자라. 이것이 아닌가요? 하고 있는데 그나마 국민의힘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송영길, 이준석 서로 합의를 봐. 근데 당에 갔더니 다 바로 까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그냥 현실로 보이는 거죠. 이게 대선이 다 끝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론조사 한 번 더 각인시켜 드릴게요. 지난주에 가장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MBC 여론조사 양자 대결 이거 좀 히트였었죠. 양자 대결 이거 아니고요. 이재명부터 봐야죠.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자, MBC 여론조사에 이재명 44.0, 윤석열 34.9 이렇게 양자 대결이 이렇고요. 이낙연 41대 37.8, 41.5대 30.8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키워드는 이낙연한테도 진다예요. 그러니까 다자 대결일 때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을 못 이기잖아. 근데 이낙연하고 양자 대결에도 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나오는 MBS 여론조사 다자 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색깔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맨 오른쪽에 27%가 이재명이고 윤석열 이제 드디어 19로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그 지지율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물론 중간에 18%나 19%가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20%를 넘었던 그런 여론조사에 피크점 찍었던 6월, 그러니까 5월 말쯤에서 6월 초째 피크점 찍었던 24%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9%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론조사는 추세라 그랬잖아요. 현대 정치는 여론조사 정치예요. 윤석열이 저렇게 난리치고 나오는 것도 여론조사 때문에 그러는 거고 당연히 윤석열이 여론조사가 높으니까 배짱 호기 부리면서 출마 선언을 했지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윤석열 경쟁자들이 냅두지 않는 거죠. 그럼 더 떨어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론입니다. 윤석열이 될 것 같을 때는 존나 빨아요. 근데 윤석열이 출마 선언을 하는 그 순간에 장모가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었고 본인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줄리, 뭐 장모, 뭐 논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터지면서 쟤 좀 이상하네. 본인도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요. 그러면 언론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건 묻어버려요.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가 되면 언론들이 일제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단적인 장면 한번 볼게요. 윤석열 지지율 하락에 내용 쌓인 국민의힘. 내용 쌓인 국민의힘.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죠. 하나 더.
윤석열이 위기 보여준 결정적 세 장면. 세 장면밖에 안 돼요. 결정적. 결정. 윤석열 위기 보여준 결정적 코코메디. 코코메디의 위기 보여준 결정적 세 장면. 뭐 어디가 넣을까요? 윤석열의 코코메디 보여준 결정적 세 장면. 다음이요. 문 닫힌 윤석열 캠프 말 없는 대변인다. 입이 있으나 말을 못. 언론이 이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거는 그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론조사 등과 관련해서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그것도 조선일보를 제외하면 심지어 중앙일보도 위기의 윤석열이라는 헤드라인을 거니까 이러면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여론조사가 정치인을 만들고 그 여론조사 분위기는 언론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는 것 자체가 그냥 볼 일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다음 주면은 윤석열 지지율 뭐 전화 면접이냐 자동응답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윤석열 지지율 15% 가까이 가는 것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좀 우리 표현으로 젖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께서 어떤 컨텐츠가 있는 분인데 일시적 악재 때문에 혹은 말 실수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거다. 그럼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권 쪽에 무슨 악재가 있으면 이분이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본인 컨텐츠가 하나도 없고 이분은 말 실수가 아니라 그냥 원래 그렇게 말을 하는 분이에요. 그냥 그 정도의 지적 수준밖에 안 되고 그 정도의 컨텐츠밖에 안 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자기 리스크가 가장 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 줄리일 리가 없는 그분, 그 사모님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분의 지지율을 일시적으로 깎아내렸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본인의 지지율을 못 오르게 만드는 거는 그냥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자체가 그냥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았을 때가 검찰에 있었을 때와 그렇죠. 자맹할 때 있잖아요.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근데 공부의 결과물을 내놓으니까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못된 것이고. 아니요. 공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대가리가 떨어져요. 이 공부라는 게 눈치가 빠르고 기억력이 좋거나 이해력이 좋아서 바로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 아시겠지만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요. 서울대 법대는 그냥 암기로 들어간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중에 사법시험을 보는데 9번 떨어졌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머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아이고 수업을 해도 앉아서 책을 보고 유명한 사람을 만날 게 아니다. 진짜로 국민들이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걸 공부를 해야지. 왜 지가 도대체 반도체하고 웨이퍼의 차이점을 거기서 지가 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나온다고 대선을 십수한답시고 한 10년 공부하잖아요. 지식이 다 바뀌어요 또. 이미 장기적으로 가고 계시는구나. 아니, 지금 근데 4차 산업혁명 막 배우는데 나가려고 해도 5차 산업혁명. 아니 검찰 놀이를 하던 시절에는 검찰 출입 기자들을 쥐락펴락하기도 쉬웠겠죠. 술 같이 한 잔 먹고 검찰총장 배지 달고 있을 때는 석현이 형이랑 인사동 가서 술도 먹고 관상도 보고 했을 때는 내 세상 같았겠죠. 근데 캠프에 나와서 딱 보니까 대변인 하나도 잘못 데려오니 이 사단이 나고 그때만 해도 기자들 뭐 조중동에서 핵심 인물들 데려와서 대변인으로 앉혀놓으면 언론도 어느 정도 컨트롤 될 줄 알았겠지만 지금 뭐 중앙일보부터 그런 헤드라인으로 윤석열한테 등 돌렸는데 이제는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강 곡선이 완만하게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이 입당할 타임이라는 정책인 전문가들의 배경이에요. 윤석열이 입당을 해야만 그나마 국민의힘 무산 안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는다 이런 건데 윤석열 캐릭터 때문에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완만한 지지율이 하락하면 입당 빨리 할 거고 급락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습이 불가능한 국면으로 가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윤석열을 대체할 만한 사람을 못 찾은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면 윤석열 자체의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문제는 이게 민주당은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높고 역대급이란 정도가 아니라 다른 대통령들보다 한 2배 높아요. 지금 현재 임기 말에. 민주당 지지율은 어떤 여론사를 떠나서 지금 민주당이 다 뒤집었단 말이에요. 당의 지지율 높죠. 그리고 1위를 달리는 후보의 지지율이 탄탄하게 지금 남아있는 데다가 사실 아직까지는 제3후보라고 하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도 윤석열 막 턱 밑에까지 와 있는 상태면 저쪽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좀 당황스러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시점이 가면은
정권 안 바뀌어, 정권 교체 안 되라고 하는 고정적 여론이 만들어지는 순간 저쪽이 뭉쳤던 건 다 무너져요. 이게 어떤 구도로 갔어야 되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는 선거 정치 역사의 신화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 수 있어. 이 사람 후보가 너무 훌륭해. 인간성도 좋고 콘텐츠도 좋아. 그게 윤석열이 있다면 정권 교체 당하는 거예요. 나와서 막 너무 스마트한 거 사람이. 검찰총장인데 너무 소탈하고 아는 것도 엄청 많고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국민의힘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야. 그럼 국민의힘이 윤석열한테 끌려오죠. 근데 반문 정권 교체만 외치고 뛰쳐나왔어 이 새끼가. 근데 보여주는 모습은 그냥 쪽볼람, 촌나무식 뭐 이런 거예요. 거기다 부인 장모까지 하니까 되게 이상한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손이 안 가기 시작해요. 이제는 이제 혼자 이렇게 고립될 시기가 다가옵니다. 입당을 안 하면. 정말 재밌는 구조예요, 노예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의 대체제를 찾을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최재형이 윤석열의 대체제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최재형도 윤석열과 똑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뭔가 어떤 컨텐츠를 보여줘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고 정말 감사원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이 약간의 지지율이라도 얻을 수 있었던 거고 그 사람 자체의 컨텐츠라는 게 과연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음표가 머릿속에 한 100개 떠올라 버려요. 최재형은 그냥 이렇게 이미지로 하자면 기독교 믿는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예. 정답인데? 반박 불가인데 이거. 굉장히 신자 윤석열. 한쪽 윤석열은 남자 박근혜. 이렇게 구조가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 곳을 잃어버린 거. 근데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을 정말 잘 보여준 게 이준석이거든요. 왜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을 보여준다고 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조차도 중진에 지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이 신선해 그 사람의 표가 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오세훈이 대통령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오세훈이 운이 좋아서 박근혜가 안 묻었어.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이니까 나경원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태도를 단 하나도 변화를 못 시켰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문재인 정권은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은 찍기 싫고 그리고 찍을 사람도 없어버려. 이 상태가 계속 가버리면 후보도 제대로 못 내버리는 정말로 홍준표 한 명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성공하려면 지지율이 계속 올라야 돼요. 나는 국민의힘에 입당 안 해도 어차피 국민의힘이 나한테 와 라고 하는 그 자신감으로 출발을 했는데 장모 건 터지지 줄리 터지지 막 온갖 뻥뻥 터졌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져. 이러면 속으로 생각을 하겠지. 국민의힘에 입당해? 이 생각을 지금 고민하는 시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저는 윤석열은 그것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주변에 그 용 문신이 아니라 용마크 그려진 마스크 써진 사람들이 지지율 믿지 마십시오. 좌파들이 만든 겁니다 하고 형님 지지율 그 메시지가 나왔어. 그러니까요. 윤석열 캠프에서 지지율 못 믿겠다가 나왔어 드디어. 그러면 지지율 뽕에 취해가지고 야 좀 있으면 국민의 힘이 오니까 난 그냥 여기 있을래. 그 사람이 내가 입당 타이밍이라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정도까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것도 제 생각에는 못 잡을 것 같아요. 홍준표가 대선과 지선을 망쳤던 이유가 그거예요. 지지율 못 믿겠다. 나도 지지율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지지율이 정상으로 작동하는 시기가 있고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시기가 있고 굉장히 사람 손을 타는 게 사실은 여론조사예요. 문항 배치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안 믿는데 문제는 추세는 봐야 된다는 거거든. 홍준표가 꾸준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 당시에. 조작이다. 조작인 건 맞겠는데 하나만 보면 흐름상으로 보면 그 여론조사가 우리 국민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정치인들은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이고 왜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분석해내는 게 정치의 역할이고요. 내 지지율 떨어지면 조작이라고 말하는 건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일 때는 내가 말 안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추세가 될까 봐.
그 추세가 추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윤석열 씨가 지켜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제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 철저히 왼수야. 근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는 거 같더니 갑자기 망가지기 시작. 막 술 먹고 마약하고 뽕하고 막 여자들하고 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건실한 직장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동네에 그냥 바보 형처럼 변해갈 때 내 왼수잖아 얘는. 그럼 지켜보는 재미가 있어. 한번 지켜보자고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요. 윤석열의 몰락은 조국 라이징입니다. 그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추미애도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죠. 따지면. 예, 예. 정말 그 두 분은 윤석열이 몰락하면서 두 분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 말씀들 하세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거야. 윤석열의 지지율을 받쳐줬던 사람들이 중간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윤석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공정, 정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착각을 하고 비밀의 숲의 황신목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이제 본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이 점차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조금씩 천천히 오래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급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대비. 잠깐만. 마차 윤석열 지지. 급락하면 안 돼. 네, 급락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천천히 빠지면서 이게 지금 심폐소생을 하면 살아날 것도 같은데라는 기대를 계속 줘야 확실하게 제 플랜 B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내놓지 못하면서 제가 그쪽은 윤석열한테. 전문가인데 심폐소생해도 안 돼요. 아니, 보내드립시다. 우리도 오랜 시간 날이면 날마다 정치를 들여다봤던 전문가 아닙니까? 흐름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여론조사 전문가라든지 정치 컨설턴트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선동가이자 정치 분석가라고 봤을 때 윤석열 지지율이 더 이상 오를 모멘텀은 없어요, 사실. 윤석열이 지지율을 어마어마하게 유지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주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상태가 아니고 본인이 지금 이 시점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뛰쳐나가거나. 이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여론조사 기관을 차려서 여론 조작을 하면 돼요. 윤석열 지지율 80% 이렇게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사실 김건희가 줄리가 아닌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숨어있는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MBC하고 MBC하고 JTBC예요. 언론이 아무리 기울어졌다고 해도 검찰 개혁 과정에서 반성하고 검찰 개혁을 지지했던 두 채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파워가 조중동보다 세요.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러니까 윤석열이 MBC하고 JTBC를 잡지 못한 게 결국에는 제대로 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이 일가족의 범죄가 나오면 바로바로 보도하잖아요. 난 그런 측면도 숨은 그림 중에 하나가 있다고 봐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